거기 7월 10일 거 분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매출했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요건 부채예요. 왜냐면 저기 뭐냐 소비자 돈이니까.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요거는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7월 10일 거 분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랑 세금 계산서.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랑 원재료 사고 세금 계산서.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입의 과세 덕유 역 차변의 원재료 500개에 2만원이면은요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써 있습니다. 별도면은 10%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10%니까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500만원은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줬대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야? 지급어음 600. 정리하시고 7월 12일 가셔서 등록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7월 12일 바꾸고 매입과세의 원재료 500개 2만원. 거래처는 덕유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분계는 뭔가 많으면 그냥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 어음 600.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리고 세금 계산서 나오면은 내일 외우실 불공 아니면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는. 그래서 내일 불공을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불공 아니면 과세. 그리고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그거 8번도 한번 분계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래처 나오면 요건 7월 13일로 나올 거고 여기 잠깐 보세요. 직원으로 나오면 복리후생비고요. 거래처로 나오면 접대비입니다. 요런 건 이제 분계 풀면서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월 13일은 매입의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은 무조건 면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세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꽃집.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저기 거래처 주면은 아무 말 없으면 8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18만원. 돈은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18만원. 정리하시고 7월 13일로 등록 한번 해보세요. 날짜는 7월 13일 매입 면세. 품목은 뭐 화환. 그 다음에 금액은 18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아름다운 꽃집. 전자는 여. 현금 잡아도 되고 혼합 잡아도 돼요. 근데 원재료 아니죠? 그러면 접대비로 뭐 하시면 돼요?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저거 한번 풀어보세요. 7월 15일 거. 7월 15일 거 같이 볼게요. 요거는 같이 봐야 되는구나. 앞에 보시면 요거 불공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택하고요.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 자택이 어디죠? 집이죠. 왜 불공이냐면 불공 종류가 접대비, 업무 무관 여기에 걸려요. 왜냐면 집으로 갖고 가면은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갖고 갔어도 회사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시험에서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가져가요. 네, 그러면은 업무 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1000cc 이하는 괜찮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우리한테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무슨 차일 것이다? 경차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에서 승용차는 8인승까지예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월 15일 날 매입의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의 뜻이 뭐냐면 공제라는 건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빼줄 거다, 안 빼줄 거다, 안 빼줄 거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불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래처는 하이마트. 하이마트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리고 사장님이나 요런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요. 요걸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거 강조할 겁니다. 뭐 강조할 거냐면은 지금 문제가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합치냐면은 거기 250만 원이죠. 250에다가 25만 원 더하면 얼마죠? 예, 275만 원. 왜 이렇게 처리하냐면 불공의 뜻은 부가세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돈은 썼으니까 뭔가 처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안 되니까 뭘로 처리하기로 했냐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합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지 급금 275만 원.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입력은 같이 할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불공은 시험에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15일로 바꿔주시고요. 15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불공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불공. 네, 밑에서 불공 찾아보시면 54번에 불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치세요? 54.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54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사셨죠? 네, 에어컨 샀죠? 그래서 에어컨 치세요. 그 다음에 얼마에 사셨죠? 250 주고 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요 글씨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뭐라고요? 별도.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250을 치세요. 그러면 250에 25만 원이라고 뜨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는 요거 하세요. 뭐 하시냐면은 저기 하이마트. 그러면 하이마트라고 뜰 겁니다. 거래처는 잠시만요. 저 뭐 하나 좀 확인하려고. 있구나. 그래서 하이마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전자는 아까 뭐였죠? 여였죠. 그래서 여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불공 같은 경우에도 사유 넣으라고 나와요. 무슨 사유 넣냐면은요. 얘 왜 불공이냐? 요걸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공인 이유는 여기 눌러주세요. 아, 여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사업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됩니다. 항상 맞을 때는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붕괴는 현금 없죠? 외상 없죠? 카드 아니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가지급금 275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75만원 일단 치세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입력하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맞으면 냅둔다, 틀리면 고친다, 없으면 넣는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원래 여기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쓰셔야 돼요. 거기 누가 갖고 갔죠? 네, 김기영이 갖고 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김기영 쳐보세요. 가지급금에다가. 그러면 김기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죄송한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요. 시험 보실 때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될 때 있고 안 넣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김기영을 쳤더니 있네 그러면 거래처 넣으시고요. 김기영을 쳤더니 없네 그러면 거래처 뭐 하시면 돼요? 안 넣으면 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협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처럼 쳐보세요. 그래서 이름 쳤더니 있어 그러면 넣자. 이름 쳤더니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 넣지 말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 넣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입.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입이 나오면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요.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이에요. 그래서 수입 문제가 나오려면은 꼭 지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관이 없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수입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은 부가세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만 회계 처리. 참고하시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7월 15일 날 샀으니까 매입의 수입. 요건 16일로 넣을게요. 16일로 등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거래처는 울산세관이래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여냐 분야는 그냥 지문 보시면 돼요. 지문에 거기 보시면 전자라고 써 있으면 여고요. 전자라고 안 써 있으면 부예요. 여부 체크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통관수수료.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관수수료는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예요. 뭐 샀으니까?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원재료 3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라고요? 10만원. 거기 부가가치세 10만원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10만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래서 10만원에 3만원이니까 현금으로 얼마 낸 거예요? 13만원. 일단 요것도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얘도 문제가 저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입력이 좀 헷갈려요. 초반에는. 일단 적으시고 입력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7월 16일로 오세요. 날짜 바꿔서 7월 16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수입이에요. 수입은 5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로 와주세요. 품목에다가 원재료라고 치세요. 그래서 품목에 원재료라고 치시고 수량단가 없고 100만원 치세요. 공급가액에. 거기 적혀 있어요. 공급가액 100만원이라고. 그거는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거래처 어디죠? 무슨 세관? 울산 세관. 그래서 울산 세관 치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여였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붕괴는 뭔가 많으면 그냥 무조건 3번으로 하세요. 몇 번으로 하시라고요? 3번. 그래서 3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우리가 적은 거랑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있으니까 차변의 원재료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13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넣어보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11번 요거는 7월 17일로 나올 건데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기 쌀하고 채소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쌀하고 채소는 면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 갖고 밥 만들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검사 안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마트나 아니면 우리가 물건들 어쨌든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 산 다음에 저기 뭐냐 영수증 받아서 영수증에 세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한 번씩 확인하세요. 왜냐면 시험 때 뜬금없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은 흰우유하고 딸기우유가 있었어요. 흰우유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네, 흰우유 면세예요. 딸기우유는요? 과세예요. 그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책안에 아무리 쳐다봐도 딸기우유하고 흰우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 거 한번 해보세요. 분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신용카드. 그래서 카드로 사는 건 뭐라 그러냐면은요. 카과라 그래요. 아, 카면. 죄송합니다. 면세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면세를 줄여서 뭐라고 하세요? 카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송리가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직 직원. 제가 아까 직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뭐라 그랬죠? 복리후생비라 그랬어요. 근데 생산직이니까 500번 30만원. 그리고 카드로 사면은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30만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카드. 그래서 정리하시고 7월 17일 가셔서 등록해 보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셔서 7월 17일 바꾸고 카면이 58번.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쌀과 부식도 되고 채소류도 되고 직원 뭐 식당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왜 세금이 안 나오냐면 면세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속리카드. 그 다음에 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지금? 국민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3번으로 해도 되고 4번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4번으로 하면 편한 게 뭐냐면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복리 후생비 몇 번대요? 500번대. 왜냐면 생산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거기 12번 있으시죠? 그거 한번 또 적어 보세요.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품.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현과입니다. 현금영수증 과세. 그래서 덕유. 여부는 안 쓰셔도 돼요. 여부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샀다 그랬죠?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10%니까 부가세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얼마요? 220. 정리하시고 7월 19일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하시면 되세요. 날짜 항상 잘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매입 현과의 품목은 비품 아니면 뭐 직기 비품. 그 다음에 200에 20 덕유 상사. 분계는 현금 줬으니까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시면 뭘로 하라고요? 혼합. 그 다음에 원재료는 비품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뜨죠? 이거 그냥 취소하셔도 돼요. 예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감가상각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험 볼 때는 내용이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확인 누르셔도 되고 취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뭐냐면 감가상각 데이터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분계 연습도 할 거예요.